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내 오리와 닭 사육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창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상남도 예산 6조 9천억 원, 도교육청 예산 4조 4천억 원.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 예정인지 내년도 경상남도 살림살이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감시 리스트는 2017년 경남 예산 분석, 내가 낸 세금 어디 쓰이지입니다. 우선 경상남도부터 살펴볼까요? 2017년도 경상남도 총 예산 6조 9천억 원입니다.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예산을 짠 건지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만들어갈 준비를 해왔습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하여 어떠한 재정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재정을 만들었고 새로운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산업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내년도 도정은 흑자도정,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도정, 경남미래 50년 사업, 그리고 서민복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내년에 도정 운영 방향을 이제 총 6가지로 이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전국 최초로 흑자도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 최초니까 지방 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이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제 도민들에게 깨끗한 이제 식수 1급수를 공급하겠다라는 것. 그것이고, 넷째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가 지원되도록 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이제 이건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죠. 서부대개발을 본격 추진해서 서부 시대를 앞당기겠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먹과 여유가 넘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6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6가지 큰 틀 안에서 세부 사항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6가지 큰 틀에서 짜여져 있는데요. 세부 예산 집행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사회복지 예산의 2조 6,351억 원이고 최대 규모입니다. 조선업 위기 극복 및 경남 미래 50년 기반 구축에 1,726억 원, 교육 분야에 5,33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69억 원 등, 그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673억 원 등의 예산이 이제 편성돼 있습니다. 네, 홍 지사의 내년도 도정 방향, 예산 편성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까지는 빚 갚는데 전력 투구했다. 내년부터는 빚 다 갚았으니까 그 유효돈으로 도민 안전과 관련된 곳에 투자하겠다. 또 지진 대책도 마련하겠다. 그리고 서민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겠다.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던 도로 건설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네. 즉 돈을 쓸 곳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산 분배가 너무 이제 기계적 균형에만 좀 초점이 맞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서부권 대개발 말씀하셨는데요. 서부권이 중부나 동부권에 비해서 좀 취약한 거는 맞지요. 맞는데 서부권 대개발을 하시겠다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제 국가 산단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남부 내륙철도 등과 같은 SOC 등과 같이 이런 우리가 통상 과거에 생각했던 개발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이 갖고 있는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름답고요. 거기다가 농업 굉장히 풍부한 도시고요. 그다음 문화가 풍부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고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미래 먹거리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느낌을 좀 받고요. 더해서 지금 서부권은 낙후되어 있지만 중부권과 동부권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중부권과 동부권에 대한 로드맵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도민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이 중부와 동부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더해서 이제 복지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또 국가의 전체 국가를 봤을 때 이게 추세이기 때문에 경남이 그 추세에 발맞춰 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예산,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 있게 쓸 건가에 대한 그 내용적 고민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뭐 도의회도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국회에서도 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따내가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천영규 의원님께서는 참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역구 예산을 좀 챙기셨는지. 해결이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네. 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도청소 간에. 뭐 최근에 이야기 있었던 창조경제 핵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6.25 참전 용사에게 개인당 20만 원씩 지급해주는 그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10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 올해도 이슈가 됐던 8.15 강백절 행사. 네. 그 예산이 약 3억 올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는 4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뭐 저희 지구과는 특별하게 가져가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뭐 쪽지 예산 이러잖아요. 도의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거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한테 네, 요즘에는 뭐 SNS 예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쪽지 안 넣고 이제 보낸다고. 전혀 문자를. 없습니다. 아, 없나요? 우리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네. 경남도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동의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 도의원들도 쪽지 예산이 좀 있었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그 희망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201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쟁점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입니다.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서 이제 예산도 남기겠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홍지서는 이제 채무제로를 넘어서 흑자 도정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이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죠. 뭐 지금 뭐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뭐 어떤 뭐 사회복지비 급증이라든가 향후 지출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자는 것이죠. 근데 그 일환으로 이제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종의 이제 저축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정액을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일정액을 별도로 계좌에다가 적립을 해놨다가 이제 침체됐을 때 꺼내 쓰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우선 이제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경기 위축으로 인해 이제 뭐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라던가 아니면 네. 뭐 대규모 재난이 있었을 때 그때는 아주 큰 지출이 발생하니까 이럴 때를 좀 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채무 제로에 이어서 흑자 재정까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제대로 쓸 곳에 못 쓴다거나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남아?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지출을 줄여서 흑자 도정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행정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점만 좀 잘 보완을 한다면 정말 쓸데없이 쓰는 그런 예산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흑자 도정을 만들어서 뭐 우리 전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어느 정책이든 빚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흑자 도정의 취지는 좋죠.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써야 할 때 그 시기에 맞게끔 잘 쓰는 것인데 그 필요한 시기에 이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노파심이죠. 흑자 도정의 이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또 삭감이 되는 일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체감 경기가 너무나 안 좋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지금 바닥이라고 서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경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복지 수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되는 이 시점에
우리 아까 김용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 즉 적기성이죠. 시기의 그 적기성을 놓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건 되게 필요한데 그 재정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것을 넘어서 흑자라겠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공공기관의 흑자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도민의 세금 낭비를 하지 않겠다. 그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과 철저한 투자 효과 분석을 통해서 절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그리고 재정 안전화 적립금 같은 경우에도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고 비상 상황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고, 다만 5년간 200억씩 1,000억 원 이런 거 관련해 가서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쓸 때 쓰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쟁점은요.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일명 지리산댐, 문정댐 끝내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이 댐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정댐 얼마 전에 있었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업이 적절하냐 그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관련 용역이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원들이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게 뭐 문정댐을 지어서 전량 공급한다는 걸 듣고 의원들이 당시에 되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되게 막 반발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경상남도의 해명이라든가 이 부분이 좀 아주 깔끔하지가 좀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의혹이 좀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경상남도가 추가 경정 예산에 식수댐 기본구성 용역 예산을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도의회는 또 이것을 원하는 대로 다 통과를 지금 시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토부가 예전에 승인하거나 국토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식수댐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그 경남도 내 자체에서 아직 본질이 없어요. 뼈대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산, 울산에 전량 공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1급수를 경남 도민에게만 넘겨줄 것이냐, 이것들에 대한 이 판단조차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항을 문정댐 걸리기 문제를 도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다 한 사안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 지금 도의원회가 또 의회에서 원안을 통과했다는 게 현재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 즉 국토부를 좀 압박하겠다는 거겠죠. 용역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논거는 될 수 있겠지만 더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이 지리산댐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냈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경상남도의 이 용역 조사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KDI가 다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긍정적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외적 조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글쎄요, KDI에서 자기네가 선행했던 과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왜 도의회에서 여기에 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는 내용이 다르게 힘을 실어준 배경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배경을 다 알죠. 정치적 보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하죠. 정치적 속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요. 정치적 보원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한번 할게요. 네. 기본 구상 용역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청 조정지댐의 지수 방안 및 용수 공급, 네. 문정댐의 추진 및 용수 공급, 그다음에 중소규모의 건설 예정지 조사 및 용수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정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합천 조정지댐 지수 방안까지도, 그리고 건설 예정지 부분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문정댐만 가지고 한다는 사실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완료 후에 이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을 하겠죠. 당시 이제 그 도의원들이 그때 반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반발했던 거는 문정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추진하는 용역은 문정댐을 포함해서 네. 지금 경상남도에서 댐 추진하는 게 문정댐만 추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댐들을 다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동일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죠. 포함이 된 거죠. 문정댐 아니, 포함해서. 상임위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정댐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문정댐에 있는 물을 부산으로 가져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반발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때 뭐냐? 또 전량을 그렇죠.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전량을 보낸다고 예. 했던 거죠. 일부도 아니고 왜 전량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전량이라고 했다가 전량을 전부 다 부산을 준다 했다가 도의원들이 반발하니까 그게 아니고 말을 계속 바꿨던 거죠. 그게 아니고 저 동북권이 먹고 남는 물 주겠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상남도가 식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경상남도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보호 개방 여전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요. 승인하지 않겠다는 지리산댐, 식수댐으로 만들어주라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하면서 왜 보호 개방하라는 얘기 안 합니까? 더해서 우리 김용 기자님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 하수와 그리고 식수 외에 중수 같은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종합계획은 하나도 수립하지 않고 오로지 식수댐 개선이 식수의 개선이 마치 댐 건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론을 끌고 가잖아요. 이 문정댐은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고 또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쟁점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대해서 쟁점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 얘기를 해보죠. 복지 예산 양이냐 질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2017년 서민복지 사업에 올해보다 1,032억 원이 많은 2조 6,35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민복지 예산 지원은 좀 합리적으로 좀 잘 운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지사가 어린 학생들 밖으로 빼앗아가면서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이 홍지사 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저소득층은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좀 잘 사는 사람은 밥값을 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하는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즉 선별적인 복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진보단체에서는 보편적인 복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일률적으로 다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선별적인 복지를 찬성하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지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 추세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저출산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요. 더해서 삶의 질이 정말 요즘 대화의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예산은 더 증가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굳이 양이냐 질이냐를 다 이야기한다면 예산 투입되는 양과 질이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굳이 선택을 한다면 저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 서민자녀 지원 사업으로 지금 경상남도에서 다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그 돈을 전액 다 서민자녀 지원 사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더 보탰죠. 더 보태서 단일 사업으로는 800억 이상을 지금 한 해 쓰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표는 서민 자녀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민 자녀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 한 해에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학력이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복지의 총량은 늘었는데 이 복지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저 예산을 좀 흩뿌리고 있다. 이런 정말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방향도 다양하게 보면 소외 지역의 서민층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 상승시키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도 있고요. 벽지에 교통체계 전면 개집해놓은 것도 있고 서민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은 여전히 할 것 같고 바우처 사업들도 있고 경남 문화예술원이나 경남의 대표 도서관을 준공한다.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양도 다 좋고요. 한데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질이 우선이라 보고요. 하지만 질보다 또 첫 번째로 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아까 천 의원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가 이제 자랑하는 복지예산 쓰임 중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전국 광역시의 최고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제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님만 된다면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6.25 참전용사부는 예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유공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전체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지역, 빨래방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질이 어떻게 되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형평성 맞느냐 이런 것들을 다 다각적으로 좀 보면서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 유공자만 유공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도내의 유공자가 5만 7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이 중에서 6.25 참전 유공자가 8,564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약 85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계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좀 목숨을 걸고 지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경상남도가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또 국가유공자들을 또 조금씩 이렇게 협수를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이 약 10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쟁점별로 짚어봤습니다.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4조 4천억 원입니다.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예,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이제 세입세출 각각 4조 4,743억 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3,658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제 이전 수입 예산액이 95%인 4조 2,346억 원이고요. 수업료와 재산매각 등 자체 수입은 2%인 768억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제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체는 2%에 해당되죠. 1,029억 원이고요. 전년도 유월금은 이제 1%로 600억 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 또 행정기관 운영비 등 이런 경직성 경비 예산이 71%에 해당됩니다. 3조 1,819억 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생 배치 시설, 또 급식소의 증개축, 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에 8%에 해당하는 3,743억 원이고요. 교육사업비가 이제 18%로 7,915억 원. 지방교육체 또 이자 상환이라든가 예비비가 3%에 해당되는 1,266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내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어떻게 보세요?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하시는지. 사실 지금 교육청이 예산을 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우리 중학생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체육복 다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세심하게 따져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그 도청 예산하고 좀 달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18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살림,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포함한 살림이죠. 더해서 지금 도내에 있는 사립학교, 유치원을 다 포함해서 한 1,000개의 학교가 이제 일선에 있는데 여기에 모든 살림을 다 살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경직성 경비, 뭐 인건비라든지 꼭 써야 되는 돈 있잖아요. 운영비와 관련된 것. 이것만 벌써 71%죠. 거기다가 학교 시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시설 내에 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거 시설비라면 또 돈이 8%가 나가고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 자체가 약 한 7,900억, 한 18%가 되는데요. 여기에 또 누리과정 2,800억, 그리고 급식비 900억이 빠지면 약 한 4,300억 정도가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를 뭉치면 4조 5천억, 엄청나게 큰 돈인데 실제로 고정비를 다 빼고 나면
그 도교육청이 본인들의 정책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려고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가용 재원의 비율이 너무나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을 굉장히 변화를 희망하는 이 학부형들의 예를 들면은 그 의견을,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네요. 그렇게 따지면. 없어요. 1,000개 학교에 4,300원을 가지고 교육 콘텐츠와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게 너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이게. 이 얘기를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인데요. 어떤 게 계속 쟁점이 되었던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취하기 전에 이제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동들에 대한 그 보육과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문제는 이제 누리과정의 예산의 부담 주체 이거를 놓고 끊임없이 이제 중앙정부하고 시도교육청이랑 이제 갈등을 빚어온 것인데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중앙정부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전액 국고로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뭐 계속 매년 해년마다 되풀이 된 거였죠.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근데 이제 이달 초에 이제 그 여야와 정부의 그 이제 막판까지 좀 겨루다가 합의를 이뤘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 8,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이제 또 타결을 받죠.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리 확보된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누리과정은 크게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관리 감독을 하고요.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은 교육청에 되죠.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집행은 어린이집 예산은 도로 넘어가서 도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바구니,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교육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정확하게 유치원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제발 좀 의무지출 경비를 국가에서 해줘라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하면서 12개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부산시 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에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유치원 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포개서 넣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 1,420억, 1,420억 해서 2,800억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 논의 중에서 계속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건 뭐냐면 산출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목을 따로따로 해라. 그런 거였고요. 박지원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내가 편성하고 싶지만 우리가 정부하고 예산을 줄다리게 하고 있으니 그렇죠. 네. 내가 예산 편성하고 나면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치원에다가 좀 넣는 거 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 극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됐죠. 사실 이게 해년마다 계속 겪어왔던 갈등인데 이런 좀 갈등 조정의 기능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할 거였으면 정부의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죠.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죠, 저는. 네. 향후 이제 현재가 지금 예결이 심사 중인 걸 알고 있는데 향후 일정에 이제 내년 예산은 언제 이제 확정이 됩니까?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출되면은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돼서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지금 현재 예비심사는 마무리 다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종합심사 예결위에서 지금 도청과 교육청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끝나면 12월 15일 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합쳐서 11조 원이 넘습니다. 다 우리 세금이죠. 납세 의무를 다하셨다면 그 다음엔 내가 낸 돈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권리,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표하는 각 지역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겠죠.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가 더 철저한 예산 감시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대표 감시자분들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불안한 전국의 서민 경제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악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게다가 각종 물가도 들썩입니다. 묵묵히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의 근간을 떠받들고 있는 애꿎은 국민들만 왜 또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정치적 꼼수가 아닌 결자 해지, 신상 필벌의 원칙만이 국민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겁니다. 감시자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